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들 전략가들이나 다른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글로벌 매트릭스로 한번 이렇게도 접근해서 미래 지도를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그러니까 사람을 추적하고 돈을 추적하라. 마치 여러분들 이게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인데 이 부분을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중국 양회 정엽 전인대에서 어떠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지 무슨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거를 미리 생각하기 훈련을 하시는 게 지금장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저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CG는 여러분들 갑자기 뚱따찌같이 보시라이 사건이라는 화두를 보십니다. 이게 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가 갑니다. 왜? 이 왕리진이라는 분이 미국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시라이, 연골고리, 그 다음에 이 분이 보시라이 부인이라는 분이고 이 네 가지 구도에서 여러 가지의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당시에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었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은 부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근인 여기 보면 왕치산 이분이 부총리셨고요. 이때 계열을 보십시오. 공청단, 태자당, 상하이방 이 라인에서 보시라이가 실각하면서 그 자리를 장떠짱이라는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욱강 이 보시라이가 이제 장점인 게 보시라이는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후진타오를 축처로 차기 주석을 자기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이 미국에 망명하고 비리가 터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면서 권력 투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취밍 대련 서더그룹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시라이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이분 그 당시에 재벌 순위가 12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보면 우리 안정환 축구 선수가 여기서 운영하는 또 축구단에서 경기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숙청될 위험에 있으니까 보시라이가 자기 공안 쪽의 측근과 자금줄의 측근이 둘 다 잡혀다니까 이제 생명이 위태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저욱강 장점인계한테 SOS를 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예를 들어서 이 시밍 회장을 저욱강이 구속하지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속을 합니다. 근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측근 이분 허거창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검찰총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시진핑이 이때 부주석이었는데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이하고 연골고리에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보시라이 측근이 이 시진핑하고 허거창을 암살 시도를 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교통사고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저욱강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이 중란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란아이 여기가 이제 이 주석궁도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겁니다. 여기에 저욱강이 자기 측근에 경찰 병력을 풉니다. 거의 쿠데타 비슷한 거죠. 보시라이, 저욱강 그 큰 그림에는 장점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후진타오가 군대에다가 충성서약을 합니다. 중국의 충성서약 군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 대군구로 되어 있고요.
요게 제가 빨간 박스라는 게 청두 군구가 보시라이와 연결된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여기 보시면 보이보라는 보시라이의 아버님이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또 빨간 박스가 이 시진핑의 아버님입니다. 보이보는 보시라이의 아버님입니다. 이 청두 군구 여기를 갑니다. 자기 측근, 자기 이제 위태로 오니까 군 충성한데, 근데 후진타오도 각 군구에다가 국가 충성 선서를 하게 합니다. 5대2로 이겼습니다. 7대 대군구에 5 후진타오, 2 보시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판이 엎어졌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다 숙청이 됐습니다. 저욱강하고 보시라이가. 그러면서 시진핑이 득세합니다. 이제 주석이 됐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쭉 풀어내는 화두 이유는 이 당시는 후진타오계의 뭐 공청단이니 상하이방이니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로 이렇게 단순화됐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측근에는 여러분들 쉬자신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저장신군, 뭐 그다음에 산사신군 이렇게 측근들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정협 때 이분들이 나오나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옆에 서 있느냐, 요번에는 시진핑 나오고 다른 분으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시진핑 집권 위기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했냐면 2017년도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빨간 색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보면 2018년도 3월 달 정협에는 헌법을 수정합니다. 시진핑 사상, 그리고 시진핑 앞에는 핵심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는 칠상파라고 왕치산이라는 분이 실각하게 이제 은퇴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을 다시 국가 부주석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슈퍼 사정기관을 설립합니다. 슈퍼 사정기관. 헌법도 개정하고요. 슈퍼 사정기관들. 이 사정기관이 1년 동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쭉 가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판빈빙 사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윈 소유권 포기. 이 마윈은 장점인계였습니다. 근데 소유권 포기하고 이거 미리 사전에 외국계 헤지펀드는 이 알리바바 빠져나와 하면서 이미 급락해서 포트를 많이 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점인계 연결된 옛날에는 국영기업이 있는데 이제 민영기업화된 그러한 기업들이 다 숙청됩니다. 그 다음에 안방보험. 이게 저는 가장 걱정입니다. 안방보험은 이 우샤오후이라는 분인데 여기가 등소평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건들기 힘든 성지적인 게 등소평 라인이에요. 근데 시진핑 이분이 안방보험 이쪽도 건들면서 요새 화해 얘기 나오죠. 그것도 이거와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서 안방보험은 그 뭐랄까 포식자 역할로 우리나라도 이 동양생명 인수하지 막 그냥 영국에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로얄 패밀리의 자금 해외 분산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 수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국진민태. 안방보험은 국유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예정밍 화신에너지 또 회장인데 이분도 숙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면 밍텐그룹 회장, 그 다음에 또 왕젠 H&N그룹 회장 다 수청당했습니다. 근데 묘한 거는 장점인 게 후진타오계 등소평계.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번 정협에 상당히 강경한 단어들이 나오나 여러분들 2017년도의 단어들은 다 경제적인 단어들입니다. 보시면 뭐 오염 방지하자, 스마트 시티 하자. 그리고 2018년에는 사법개혁 반부패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요번에 여러분들 인민방이라고 하는 한국어판이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훈련 감찰 조례 명령에 서명해서 3월 1일 날 시행한다. 이제 군대도 시진핑의 군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7개 군단이 옛날에는 각 계열마다 후진타오 장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인민해방군 시진핑, 그러니까 당, 정, 경제 다 일원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화두, 중국과 연결돼 있는, 중국이 대주주가 돼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신재생이나 태양광이나 이러한 거에서 중국 연계돼서 우리나라의 출자한 기업들 게임 피하자 합니다. 매도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난티도 왜 매도하냐면 이 중국 민생금융이 아난티 대주주입니다. 근데 얘네들 주가 전에 한번 보였죠. 이 기업이 채권 잘못 투자해서 잘못하면 파산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산되면 갖고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 채권 쪽에 상당히 불확실한 노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연결돼서 대주주가 있거나 중국 상장 주식들 피하자. 이 3월 달. 그래서 3월 달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자.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한 것들 중에 태양광 쪽, 여기가 채권 연결고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세요. OCI 왜 못 갈까요? 태양광, 중국. 지금 뭐 사우디 쪽에서 태양광 쪽을 막 한다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가 또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에 두산그룹, 제가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연구체나 채권과 연결된 그룹들 하지 마. 두산그룹 옆에도 가지 마. 제가 부르짖었는데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같이 좋은 장에 미국 시장도 올라갔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에 올라가는 쪽만 보지 마시고요. 하락하는 쪽 딱 보세요. 코스피 200 종목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명단을 딱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냐면 두산그룹, 두산바켓,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조선, 채권 쪽과 연결되어 있거나 뭔가 이 불확실과 연결된 종목들이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올라가고 지금 상해 증시가 얼마나 급등하는지 아십니까? 티 맞추기로 지금 상해 증시가 오늘 54포인트나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IT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IT의 OLED 순환으로 해갖고 부품주 했다면 부품주도 20일 전에는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3월 달 정협에서 상당히 강경한 단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들 뭐 타협됐다, 뭐 또 문희실이 들어가서 잘 될 거다. 시진핑이 지금 하는 게 다 교통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경한 문구가 나오는지, 거기에서 변동성이 나오는지 요거를 핵심적으로 봐라. 그래서 채권 리스크를 조심하자. 오늘 이승조의 TMI의 화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